일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중앙지법에서 나오게 되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네. 그러면 일단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구속영장까지도 발부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럼 똑같은 수사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가 했던 수사를 바탕으로 서부지법은 체포,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했고 네.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수사가 불법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 내에서 충돌하는 결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트넷에서 네. 지적했던 판사들이 지적했던 부장판사와 지법원장과 연구관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런 사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대법이 미리 이것을 정리를 좀 해줬어야 됐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음. 지금 이 결과를 이미 예측한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왜 공수처가 꼼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굳이 서부지법에 해서 왜 굳이 110조 형사소송법에 그 110조를 명기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당연히 자기네들 인권법 소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객관적으로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 같은 인권법인데도 불구하고 주기현 판사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사법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양심을 걸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였다. 중앙지법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서부지법이 완전 인권법 소굴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다 증명이 된 거죠. 중앙지법으로 가야만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서부지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문제가 있던 거에 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된 게 영장이 발부가 되는 희한한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쨌든 서부지법의 뭐 영장과 관련된 체포 적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처음 단계잖아요. 네네. 그것이 다 넘어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소된 이후부터는 1심 재판부가 가장 중요해요. 네. 기소 이전의 문제를 다시 다투는데 그 다투는 게 기소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적합하지 아니한 절차가 있었다면 이건 공소 기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 공소 기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김웅 전 의원도 그렇고 네. 거기에다가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 자체가 네.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다라는 네네.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다 보니 네네. 이거를 바탕으로 공소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김웅원 생각해 보세요. 김웅원이 사실 현직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판 아니었죠. 목소리를 많이 내고 네네네. 또 계엄도 사실 계엄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사람이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공소 기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편향성,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에서 나온다면 지지하니까 나오겠다 이렇게 그럴 수 했는데 있는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태를 그렇죠. 자기 희망이나 당위가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서 바라봤더니 이건 공소기각으로 갈 것 같아. 네. 라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문,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의 결정문에 빼박이 돼버렸어요. 빼박. 응. 네. 절차적 적법성에 위배된다. 어. 라는 게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 안에 뭐냐면 내란죄의 권한이 없는데 네.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편법을 했죠. 어떤 편법?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같이 인지를 걸렸다. 해서 이 내란죄를 했다. 그런데 그거는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네.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했나요? 아니죠. 안 했죠. 그렇죠. 그거는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하려고 처음부터 뛰어들었는데 왜냐하면 검찰 먼저 지금 수사하기 시작했지. 경찰 수사하지. 검찰은 김용영 장관 구속했지. 네. 경찰은 증거 그러니까 포렌식 휴대폰 다 뺏어갖고 포렌식 했지. 자기가 뒤늦게 뛰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를 하고 싶은데 나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했어요라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직권남용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결정문에 딱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썼어요.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당신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흔적이 없다. 그런데 내란죄를 수사했다. 네. 그럼 이건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김재규 내란 사건 최근에 네네. 김재규 사건에 재심이 됐잖아요.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라면 그 판결은 무효될 수 있다. 다시 판결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기현 판사 이게 첫 번째 이유. 네네. 두 번째는 주기현 판사가 1심 재판부라는 거. 1심 재판부. 이 사람이 계속 1심에서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 그렇죠.
구속 취소권만이 아니고.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결정문에 쓴 사람이에요. 바꿀 수 없잖아요, 자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본안 저기 그 재판에서도 네. 당연히 이건 문제가 있다. 어.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더 강력하게 이 주장을 재판 하겠죠. 자체가 음. 문제가 있다. 어. 이걸 따지기 전에 네네. 이 적법 과정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무효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체포 자체, 그 구속 자체를 취소를 시켰으니 예.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 기각이 되면? 만약에 공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네. 공소 기각은 어떤 거냐면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이 아닌. 판결 전에 네. 판결 전에 판결이라는 건 여죄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실하게. 근데 판결 전에 결정이거든요. 네.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판결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이 자체의 무효, 원천 무효야. 재판이 성립할 수가 없어. 네네. 이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건 만약에 판결로 가면 네. 기판력이란 게 있어요. 어. 판결이 한 번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 동일 사안을 또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가 그렇죠. 기판력이에요. 네네. 또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도 네. 판결을 받은 걸 또 다시 공소를 기소를 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판결이 되는 상황이라면 적용이 되는데 네. 공소 기각은 두 가지가 제외돼요. 거기에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일단 공소 기각이 되면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네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경찰이 할 거예요. 검찰도 아니고 왜냐면 고소도 내란죄 아니고. 권한이 없는데. 그렇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를 다시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절차적인 왜냐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했다는 건 전부 다 무효예요. 그렇죠. 그거 경찰이 다시 갖고 오면 그 오염된 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 있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야, 이거 그러면 완전히 좀 공소기각이 돼도 어마어마한 또 여파가 있네요. 그렇죠. 예. 만약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그 순간부터 원점에서 수사를 거의 다시 하는 수순이 될 거다. 그것도 경찰이 주도하는. 경찰이 주도해서. 검찰은 그러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기소할지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될 네네. 거고요. 그러면 지금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소기각을 안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는데 그 결정문을 보면 앞으로 이 상급심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어떤 수서로 돼 있거든요. 네네.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미리 본안 소송에서 걸린 문제를 구속 취소에 결정을 함으로써 네네. 본안 결정을 계속 갈 거다. 미리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래 한 다음에 본안 소송 계속 갈 것이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1심 재판 판결을 내릴 때 네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니 이거 저 수사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냐 해서 무죄가 또 나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공소 기각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네. 끝까지 가서 무죄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판력이라든지 그런 네네. 일사부재리가 돼 버리거든요. 네. 물론 장소로 해서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하지만 네네. 절차적인 문제를 좀 다투는 거라면 이미 구속 취소권과 그다음에 만약에 1심에서 그 동일 사유로 적법하지 아니한 그런 수사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각하한다거나 혹은 무죄로 뭐 판결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네네. 고법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소 기각이 돼도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네. 그리고 또 쓰였던 증언들이나 증거들은 또 사용할 수가 없을 거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계속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죄가 나올 또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뭐 고민을 하겠지만 네. 그냥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입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객관적이라는 게 이제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 네. 어떤 진영에 뭐 도움을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장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네. 공소 기각이 가장
좋은 판결이다. 왜냐하면 공소 기각을 한다는 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이제부터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절차적인 하자를 보강하라는 완전히 절차적 하자를 빼고 제대로 재판을 기소를 해라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걸 이게 윤 대통령 편을 들어서 뭘 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이 타이밍에 저희 또 여러분들 지금 또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라이브를 했습니다. 한 3, 4일 만에 지금 저희 라이브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저희 또 고정으로 매번 나오시는 윤희석 대변인님이 또 요즘 너무 다른 또 일정들이 많으셔가지고 힘드셔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를 많이 못했고 오늘 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성재준